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박훈입니다. 네, 저한테는 김낙희 실장님으로 더 익숙하신데요. 네, 사회자께서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아까 1 섹션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았던 부분은 세법 부분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제 분할과 설립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결국에 가서 모습을 바꾸는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세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할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1섹션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그 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분할주의가 도입된다면 세제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리고 분할주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다 할까요? 아니. 네. 네, 잠깐 보고 있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세법상 제도 개선 부분의 분할, 그러니까 설립으로 나눴고요. 세법상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금이 25개가 있습니다. 14개의 국세와 11개의 그 지방세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YWCA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제도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세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세금 이슈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상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좀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익법인 설립은 어렵고 관리 감독은 느슨한 종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지금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갈 길이 법제도상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법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일 법계의 영향을 받은 그 트랙과 영미법계의 트랙을 보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 길을 달리 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법제도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 법인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사하고 행정이라는 구분도 법에서는 하고 있지만 민사나 행정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도 그 미국 쪽 제도로 넘어오면 그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비영리 법인 섹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 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많이 부딪힌 문제가 미국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그러느냐라는 부분인데 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법제도가 좀 틀리다. 기본 시작점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민법이 1960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58년에 만들어졌지만 2년의 시행 시기를 두고 있지만 196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YWC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1922년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현재 모습을 갖추기 전에 법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박동석 부사님께서 여러 잠을 해오셨는데 할 때마다 일을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진행시키려면 결국에 그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설득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너무 공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발짝 진척이 위해서는 잘 달래가면서 불안감도 덜어달라고 해서 아마 그 성과가 지금 상당히 끝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자리를 마련했던 부분은 이걸 종합해서 소개를 해놨고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YWCA 정도 됐을 때 그간의 경과를 자신 있게 오픈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례를 공개를 못합니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 부분의 경우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YWCA 자체가 앞에서 첫 번째 1세신 전에 여러 사례를 보여주셨던 거는 자신감의 발로라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그 앞에서 논의됐지만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시민단체는 말을 쓸지 비영리법인의 말을 쓸지 공익법인의 말을 쓰고 있지 앞에서 말했던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결국에 공익법인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익의 목적을 하다 보면 그 행동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 부분은 정당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영역인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단체란 말을 쓸지 또는 공익법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미 접근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두 극복하고서 자신 있게 오픈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야당 의원님들이 주로 주체가 되긴 했지만 공익법인에 관한 제가 세션 같은 게 토론을 가게 되면 여당 의원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유스러운 부분이 YWCA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제 개편을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경우는 헌법적 이슈를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좀 달리 취급해달라는 게 밑에 좀 깔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합병 분할의 경우도 영리법인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서 헌법 11조에 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익법인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제형으로 넘어오면 좀 달리 취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리 취급해주는 거를 기본에 깔고서 회사와 똑같이 합병이나 분할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또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게 양존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익법인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세제 지원을 줄 때 사회자께서 세실장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시거든요. 세제 지원 그냥 주진 않습니다. 조세비의 가능성 그것까지 다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가당 세제 혜택에 한 발짝 못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100에 하나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려 경우를 불식을 시켜줘야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공청 토론회가 많이 있어지면 그런 불안감을 정부 당국에 지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법상 계속 개선 부분은 분할, 설립으로 나누고 구체 세법 개정 관련해서는 국사 지방세 나눠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분할 관련 제도 자체는 이미 앞에서 제1섹션에서 분할 제도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 제1섹션 1 발표작에서 2003년도에 합병 분할에 대한 미법상 논의 부분이 시작됐다라고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시립대 교수형 온 게 2003년이었거든요. 정년이 좀 남긴 했지만 과연 내가 정리할 때까지 민법이 개정될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민법의 경우 말고 좀 더 좁은 공익법인법인만이라도 합병이나 분할 제도를 좀 시행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민법은 굉장히 기본법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이라는 프레임이라든가 헌법적인 이슈에서 유연성을 제시한다면 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민법은 잘 안 바뀌더라. 저는 학교에서 상법하고 세법을 가르치거든요.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민법은 정말 안 바뀌더라. 그래서 일단은 민법의 경우에는 분할제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2009년도 부분에 신설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제1섹션에서 본 바입니다. 근데 합병이라는 거는 개별 특별법의 경우는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합병 허용될 또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합병과 분할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합병 제도가 상법이 있긴 했습니다만 작동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합쳐지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세제가 미국식 여러 제도가 도입되는 거를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과 분할이라는 제도 자체를 상법에서 도입이 되고 또는 세법의 경우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합병 분할은 민법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상 합병 분할 도입과 관련해서는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합병 분할이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적어도 특히 지금 공익법인에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YWCA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자산을 취득했고 그 자산이 벌써 1920년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분할하게 되면 그 가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YWC가 명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새롭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필요에 따라서 쪼개다 보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분할 제도가 있고 노동조합도 분할 제도는 인정이 되고 있고요. 세제 혜택이 없다면 사실상 분할이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경우에도 기업 구조세제 경우에도 그게 보완이 안 됐더라면 결국에 회사가 하고 싶었던 합병 분할이 안 됐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예측 가능성. 저 같은 경우 조세심판원 경우도 보면
그 회사의 경우에도 지방세 문제 때문에 1,000억이 과세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분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국세에서 2,000억에서 3,000억이 세금을 맞는 경우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 그래서 이 납세자의 경우에 있는 제도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합병과 분할이 들어오고 세제가 오면 굉장히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다면 분할제를 이용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분할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부동산을 보면 취득가액과 그다음에 어떻게든 처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합병해서 분할하는 경우에 이제 법인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 자본이득이 생겨나게 되고 이걸 지금 당장 세금 내라 그러면 모든 그 시도가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분할 시 국세 부분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적격과 비적격 겨우 합병 분할 따라왔는데 이제 적격과 비적격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주어지지 않는 걸로 존재한다는 거죠. 회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분할 겨우 따라왔더니 이제 문적 분할이 나오고 뒤에 앞에서 보면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인적 분할, 분할의 종류 또 나누죠. 그래서 합병과 분할하는 제도를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자료로서 일단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할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에도 지유전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분할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 거고요. 분할제가 허용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분할의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분할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과세 방식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헌법적인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제, 소비세제의 경우에 공익법인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분할 시, 여기는 이제 설립 관련해서는 근데 분할만이 아니라 허가주의뿐만 아니라 설립 단계에도 부동산을 비롯한 세금 부담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특례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걸 또 내라고 그러니까 분할의 경우에 더 이제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거죠. 지방세의 경우는 최근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지금도 토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제도 전면 도입 시 분할된 세제 지원은 뭐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법인세 과장님 오시긴 했는데 법인세에 넣을지 이게 어떤 세금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세목에 관해서는 특례제도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은 특례제도를 접근을 해서 일단은 도입을 해서 일몰정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방법이고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하는 경우도 일단 어려우시잖아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뿐만 아니라 적격, 비적격. 그래서 적격 분할로 인정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 입법 방식이 가능하다. 그게 다른 예를 소개해 놨습니다. 그럼 분할제도 변화가 없는 사이에 그럼 설립 단계 지원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기부세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장부가액이냐 시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계산하면 지금 당장 세금이 생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 혜택 방식은 가능하다. 이것도 조특법은 일시적으로도 의원입법 방식으로 물론 이제 세제시라든가 또는 관련된 행안부에 중요한 의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특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혜택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할제도 전면 도입 시에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분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립 단계의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설립 단계 부분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와 혜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논의가 있을 거고 기업마다 공익법인마다도 그 혜택의 경우를 우린 좀 다르다라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전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경우는 이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쳐지기도 하고 쪼개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구조인 세제의 경우는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경우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때 세제가 뒤따라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대응에 의해서 몸집을 불리거나 쪼개는 수요가 필요한 것이고 YWCA처럼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49개 넘는 경우가 분할이라는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히 지원을 못 집어단 상황을 1섹션 앞에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이걸 실제로 입법하려면 조세피 가능성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수 여건, 지금 굉장히 60조 정도 세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금 깎아준 이야기 나오면 거기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역할, 공익법이 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실제 세법 개정의 허들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 등 그 세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단 특별법 형태로 해서 일단 도입을 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법인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제가 지원 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갖고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